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늘 또 떨어졌습니다. 국정 운영 못한다 70% 넘었어. 부정평가 70%대 기록.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처음으로 70%대를 기록하였다. 긍정평가 27.5%, 부정평가가 70% 육박하고 있어요. 뭐 멈추질 않네. 여기서 중요한 건 매우 못하고 있다가 지금 60%가 넘었습니다. 음. 이게 보수층 데이터로 저도 일반 보수층보다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수층의 이탈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건데 지금 매우 못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돌릴지가 좀 걱정이에요. 이 사람들을 못 돌리면은 이것까지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요 사람들을 합친다고 하면 35% 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요 사람들은 거의 초장부터 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거든. 포기하고 가야 된다는 건데. 긍정 평가는 1.4 포인트 하락, 부정 평가 1.6 포인트 올랐다. 정당 지지율로 봐도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2.5 포인트 하락해서 31%, 더불어민주당은 43.5 에서 6.7% 더 36%.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좀 앞서 있어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사도 있었는데 국익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부적절했다는 게 무려 63%. 이거 어마무지하게, 예, 어마무지하네. 국익을 고려했다는 게 26%.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랑 거의 흡사해. 그러니까 결국에 대통령이 뭘 하든 다 마음에 안 드나 봐. 어.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웬만하면 다 반대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하든 지지를 해 주는 지금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이게 음 단순히 어떤 좌파들의 선전선동이다. 에만 볼 게 아니라 우파 내에서도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가 낸시 펠로시를 안 만나는 거나 뭐 학제 개편 문제나 뭐 이런 문제들이 우파들이 생각할 때도 '아 이거 쪼끔 더 이거 야 엥?' 그러니까 우파 진영을 설득을 못하니 중도나 좌파들은 다 잃고 보는 거야. 요런 문제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3%. 이 조사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떨어졌나 봐 20% 대로. 학제 개편에 가정주부층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푹 하고 꺼졌네요. 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했다. 리얼미터에선 처음으로 20%대 하락한 거예요. 특히 가정주부에서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화 등의 이슈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12%나 앞섰다. 머리가 아프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29, 잘못하고 있다 67.8. 심각하구만. 부산, 울산, 경남에서 11% 하락. 대구, 경부에서는 그래도 1% 올랐어.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긍정평가가 12%나 하락했다. 60대에서도 하락. 음. 그런데 직업별로는 가정주부층에서 10% 가까이 떨어졌어. 어, 그나마 40%대 지지율을 지켜오던 가정주부층에서 학제 개편 이슈 등으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잇따라 20%대 민심 이반이 굳혀지는 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70%에 육박하고 긍정평가는 30% 밑으로 20%대에서 2주 동안 지금 20%대에서 계속 있어요. 그리고 그 추이도 계속 내려가고 있어. 여기를 보면은 한번 조사도 한번 보시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논란 무려 76%가 반대야. 이건 보수층에서도 이탈이 엄청났다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펠로시 만나 불발도 60%가 부정, 긍정은 26%.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논란까지도 역시 보수층에서도 지금 쉴드를 안 쳐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야, 문제.
윤석열 대통령 쪽이 이런 거를 잘 설득을 하고 뭔가 좀 그림을 잘 만들었으면은 약간 여론이 뭐 6대 4 정도, 한 뭐 한 5.5대 4.5만 되더라도 그래도 뭔가 부빌 수가 있는데,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갈라졌다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뭘 하든 간에 진짜 반대표가 많아질 거라는 거 아니야. 요때도 내가 말했듯이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제한, 연령을 내려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것도 왜 그러는지를 설득을 해 줘야 돼. 왜를 모르는 거야, 같은 우파 쪽도. 음. 자, 휴가 뒤 출근길 문답 내용과 광복절 특사 대상 및 범위가 주목된다. 이걸로 그나마 역전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음. 자, 정치권에서는 여당 내홍에 정책 혼선, 경제 위기, 김건희 리스크, 인사 파동, 경찰국 갈등, 온갖 악재가 겹치면서 임기 내 시작 3달도 되지 않은 정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을 분석하는데, 국민의힘 관계자는 신뢰는 일어설 수가 없다는 무신분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새 정부가 그 지경까지 가기 전에 전열을 정비해야 돼.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파격적인 쇄신안을 통해 국정 동력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실부터가 그거를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또 변명하기 급급하고, 그 변명 자체가 설득이 안 되고 악순환이고,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장관들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래도 긍정적인 상황이 되도록 장관도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정무적인 그 파 어떤 파생이랄까, 이런 현상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일단 던지고 상황을 보니까 안 좋아. 안 좋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어버어버하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다 깎아먹고, 이게 지금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장관들이 뭘 진행하기 전에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그냥 던지면 "니들이 알아서 소화하겠지."라는 식인데, 이러면 안 돼요. 소상히 설득을 해야 돼. 뭐 예를 들어 경찰국을 왜 하는지를 차근차근 계속 설득을 하고 알려서 "이게 이래서 필요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경찰들한테 먼저 공격을 당한 거잖아요. 여론전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딴 거 신경 쓰다가 경찰들이 먼저 때려 버리니까, 이 그제서야 뒤늦게 이게 뭐 12.12 쿠데타고 어쩌고 이런 말밖에 없는 거야. 아니 왜 하는지를 설득하라고. 왜? 이거는 우파 사람들은 알지. 우리들이야 인제 정치 뉴스 많이 보고 이러신 분들이 알지만 일반 국민들은 몰라, 경찰국이 뭔지를. 그러면은 설득을 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정부가 그런 작업이 없어. 하다못해 상경이 띠기립, 띠기립, 띠기립 가져가고 있어줘. "경찰국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찍던가, 맨날 여경들 막 이거 하잖아. 여경들 춤추듯이. 그런 거 좀 찍어 가지고 알리고, 이게 "경찰들도 권한이 넓어졌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라든지, 학제 개편도 우리가 일찍 넣는 게 이게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 이러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다.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교육 시스템을 앞으로 바꿔가는 게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겠냐. 부모님한테도 이런 게 좋다." 근데 부모님들이나 나처럼 애가 없는 사람들도 이걸 왜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니까 반발이 있는 거야. 이거 괜히 우리들, 왜냐면 국가가 뭘 한다고 하면 불안한 거지 이게. 애초에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이걸 한다고 하니까 불안하고, 근데 그걸 진행하는 장관도 설명을 못 해. 설명을 제대로 하질 않고 더 불안하고,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무슨 얘기가 나오더라도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저 5세 학제 개편은 왜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무슨 선진국에서 하네 모르는데, 아니야. 그런 게 아니거든.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나온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취업률에도 영향을 주고 취업도 빨리 시키고, 그래서 결혼을 빨리 시켜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데 인과관계가 너무 멀어. 그러니까 요런 거보다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서 가야 되는 이 과정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는 장관들이나 대통령실이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은 그냥 유튜버가 한두 마디 해 주면 그걸로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그 설득이란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정무적인 감각, 정무적인 테크닉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하나만 하려면 다 반발이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경찰국 같은 경우 굉장히 아쉽지. 그런 거는 우파 진영에서 충분히 설득이 가능한 요소였는데도 설득이 없어 갖고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돌아선 민심. 여당은 대통령 효과를 못 누리고 대통령은 지지층과 멀어지고. 아 참 안타까운 뉴스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아오셨는데 민심 성적표가 달갑지는 않을 겁니다. 예. KSOI 잘한다 27, 잘못한다 70%. 음. 잘한다 평가는 이 조사에서 역대 최저치고 잘못했다는 평가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지금 최악의 기록인 거야. 이제까지 여론조사에서 한 것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매일 지금 최악의 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자, 현안 대응에서도 지지층 이탈이 가시화됐다. 낸시 펠로시 의장과의 만남 불발, 보수층에서는 국익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적절했다는 게 44%, 국익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42%로 비등. 그러니까 이거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수층에서도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어떤 아젠다를 던지면은 이게 자꾸 우파들끼리 싸우게 만든다라는 거야. 우파들은 아젠다적으로는 우리가 We are the world를 외칠 만한 소재로 가고, 그리고 우파들은 좌파와 대립을 해야죠. 보통 저런 뭐 우파가 던지는 요소에 반대하는 쪽이 뭐 노조라든가 어디 어디 시민단체 어디 그지 같은 애들 그런 애들 뭐 전문 시위꾼들 이런 애들이나 반대하지 나라 걱정 안 하고. 근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완전히 달라. 우파 정부가 이제까지 했던 패턴과는 다르게 보수층들도 이게 보수적인 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쉴드를 쳐야 될지가 전혀 각이 안 나오는 걸 그렇게 하더라는 거지. 그리고 이걸 억지스럽게 자꾸 뭐 국익이네, 이게 좋은 거네, 국민을 보고 가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상황이 오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정치 상식적으로 너무 벗어난 그런 지금 그 패턴으로 그 우파 사람들끼리 갈라치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펠로시 불발이 이렇게 우파끼리 갈라졌는데 나머지는 안 봐도 DVD잖아요. 심지어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투표한 지지층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가 40% 가까이 나왔다. 오차 범위 내에 차이밖에 안 났고 5세 입학 추진에서는 지지층 반감이 더 선명해진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56.2%가 반대한다. 달랑 36%만 찬성. 윤석열 대통령 투표층에서도 58.7%가 반대. 그러니까 아예 설득이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이해도 못 했다라는 거야. 두 사안 모두 오락가락 소통 부족. 제가 지적한 내용들이죠. 공통점이 있다. 펠로시 의장과는 만난다, 조율 중이다, 안 만난다, 전화 통화한다, 일정 내내 메시지 혼전, 혼선과 의전 문제를 두고도 논란이 남았고, 박순애 장관의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됐던 만 5세 입학 문제도 대선 공약에도 없던 학제 개편이라는 큰 주제를 불쑥 던졌고, 뒤늦은 국민 의견 수렴으로 막아보려다가 화를 더 키웠다. 대통령실은 장관의 소통 부족으로 떠넘기는 듯한 인상까지 남겼다. 이런 게 이제 안 좋은 그림이죠. 이런 거는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문재인을 떠올리게 하면 안 돼. 문재인이 그래서 정권 교체를 당했기 때문에 문재인을 떠올리지 말고 문재인과 차별화된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저럴 때도 이게 확실하게 누가 이걸 오더를 했고 그래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지도 명확하게 좀 보여주고 왜 저런 걸 했는지도 좀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약간 좀 문재인 때랑 비슷해 보인단 말이야. 저렇게 얼렁뚱땅 나면은 또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좀 어디서 이게 뭐 소통에 오류가 있었고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우리가 이거 고치겠다. 이러고 당당하게 좀 나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당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계속 지금 박살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 투표층의 64.7%만이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일주일 전엔 71%였는데 국민의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는 사람들이 점점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고 있어. 어. 이 보수층에서도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에 대한. 이게 보면 이 여당이 대통령 효과를 못 누리고 대통령은 지지층과 멀어지는 이런 상황, 서로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당은 이준석에 대한 윤리위 징계와 이른바 윤심 논란으로 내용이 커진 상황, 비대위 출범까지 하면서 대통령 역시 든든한 여당의 뒷받침을 못 받긴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위기는 국민과 직결된 큰 이슈 없이도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는 것. 국민과의 소통, 능력 중심 인사도 보여주지 못한 채 아젠다나 주요 정책이라도 확실하게 보여줬다면 지지층이 이렇게 단기간에 빠지진 않았을 것이다. 역시 이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아젠다 선점이 문제가 있는 건 우파끼리도 혼란을 느끼고 우파끼리도 이게 무슨 목적이고 이게 어떻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그 인과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들을 좀 내놓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뭔가 우파들이 '그래 우리가 원했던 건 이거야.'라는 거를 이 시대에 맞게 던져 줘야 되는데 굉장히 뜬금없는 것들을 자꾸 뚝뚝뚝 던지니까 이게 문제고 또 거기다 설득이나 소명이나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이 못 따라가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하필이면 인제 업무 시간에 뭐 당대표 뒷담화 까는 문자 보냈다 걸려 뭐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람들은 뭐 어디 가서 또 뻘짓하다가 걸려 장관이라는 사람도 해명도 못하고 가다가 뭐 어버버거리고 또 털려. 이게 다 총체적 난국으로 돼 버리는 거지 대통령실도 해명도 못하고. 이런 구조면은 지지율이 이 지지율이 올라갈 리도 없거니와 지지율은 별개로 보더라도 이 정부가 무엇을 목적으로 지금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지금 하루하루 지금 뭐 출근하고 있는가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야. 목적이 결여되고 있다라는 거지. 국민의 지지를 받지를 못하는 정부라면 이런 식으로 지지율이 낮은 정부면 계속 뭐를 하든 간에 다 반대가 많으니까 일을 진행이 안 돼요. 반드시 그래서 지지율을 항상 신경을 쓰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왜 화가 났는지 왜 지지를 철회했는지를 끝도 없이 분석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시작부터가 공정 상식에 대한 약속을 어겼다. 그다음에는 대체 이게 우파냐 좌파냐 이 구별이 안 되는 혼돈의 어떤 안우미로 빠져버렸다는 거지. 이게 탈이념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걸 이념 배반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이념 배반적인 걸로 가니까 갓 본인을 지켜주는 집토끼들마저도 지금 다 이탈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윤석열 정부가 좀 더 우파 이념적인 요소들 그리고 이 시대에 걸맞고 우파 사람들이 원하고 그러면서 중도층까지도 어느 정도 우파가 저거는 우파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요런 아젠다를 좀 던져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